이거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연금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는 때가 오면 다른 우리나라 모든 기업 밸류 프로그램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자사주 소각만 해도 3,600까지 올라간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소송 개시 절차에 대한 그 즉시 항고는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우리나라밖에 나라도 없어요. 두면은 자 먼저 예. 본 주제로 가시죠. 네네. 소액주주가 털릴 수밖에 없는 뭐 6가지 이유를 좀 말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예. 뭐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이유요. 예. 일단은 그 첫 번째 이유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럼 예. 왜 이걸 다루느냐 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오프닝에서 홍 관장님이 하신 말씀에 영감을 좀 받았는데 예. 사실은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가 한다고 그랬는데 예. 맹탕이어가지고 그런 얘기 오히려 많았어요.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벌어져서 사실 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사고 있거든요. 주가도 막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업 밸류업, 예. 밸류업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기업이 저평가돼 있나? 예. 실제로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선진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업 밸류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그냥 예. 편하게 PB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 분모가 대비. 자산이고 예. 분자가 시총이고. 예. 근데 이제 선진 시장을 보면은 한 3 정도 나오더라고요, 평균. 3. 예. 근데 우리가 일본이 예를 들면 1.한 3, 4, 5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중국이 1.0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가진 돈 다 팔면 주식하고 똔똔인 거죠. 그렇지. 우리가 지금 근데 평균이 0.9대고 상위 상장사들만 추리면 또 0.6대까지 떨어져요. 오히려 상위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전 세계적으로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이 한 번은 다뤘어야 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예. 그때 진짜로 시장을 개혁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야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우리 시장을 아끼는 분들이라면 정말 학수고대하던 주제가 예.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다라고 기다렸거든요. 이번에. 예. 예. 그런데 우리 사회가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예. 터지기 전까지는 좀 차근차근한 개혁을 하진 않다가 좀 이제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당탕탕탕탕 해가지고 한 번 확 바꾸고 가고 그렇지. 약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이 예. 좀 준비는 덜 됐더라도 예.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진짜 개혁하자. 예.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했는데 막상 발표문을 보니까 진짜 맹탕이었어요. 뭐가 맹탕이었냐면은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할지 얘기해봐. 예. 예. 그리고 내가 1년에 한 번씩 그거 보다가 잘한 거 같으면 표창장 줄게. 예. 표창장 받으면 너 모범 납세자 되는 거야. 세금 깎아줄게. 예. 이게 답니다. 예. 이게 다예요. 예. 제가 이거 요약을 한 게 아니고 진짜 정부 발표가 이게 다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시장의 개혁이라는 게 왜 한국 주식이 저평가됐는가라는 그 폐부를 찔러주길 바랐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다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진즉에 이런 거를 다뤘어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 이런 것들을 다뤄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안 다뤄지고 표창장 줄게라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꺼내긴 잘 꺼냈는데 네. 엉뚱한 걸 꺼내버렸구만.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거 표창장 한 장으로 한국 시장이 바뀔 정도였냐라는 자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로 자본 시장의 심장의 메스를 댔어야 되는데 되지 못했다. 그러면 원래 됐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지. 이걸 다뤄주길 바랬던 오늘 겁니다. 할게 예. 6가지 그럼 오늘 6가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다는 못할 것 같은데. 자 빨리 첫 예, 번째는 쉬운 그러니까. 거는 뭐냐면 예. 그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를 생각할 때 회사는 누가 운영하냐면 사실은 주주총회에서 예. 이사를 뽑고 그렇지, 예. 그 이사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하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사가 되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대표. 사람이 이제 대표이사가 예.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회사는 이사가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주인데 내가 주총에서 선임한 이사들이 회사를 운영하니까 나를 위해 일하겠거니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게 이겁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한국 밸류업의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뽑은 이사, 내가 주주인데 내가 뽑은 이사는 나를 위해 일하지 않아요. 상법 읽어드릴게요. 그냥 382조의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법입니다, 여러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정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예? 법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소위 말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정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나를 위해 일하겠거니 하지만 나 아닙니다.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는 게 거기서 그 주주. 회사에 투자한 주주를 말하는 주주입니다. 거잖아요. 예. 그럼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은 그게 투자한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도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 있는 건 그렇지가 아닌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회사에 투자해서 회사의 소유권 갖고 있는 주주긴 하지만 회사는 나랑 별개로 존재합니다. 예. 뭐냐면 이게 또 오늘 이래서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언젠가 한번 다뤄지면 좋을 것 같고 예. 이참에 아시는 분들이 개념 잡기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예. 인격으로 대우합니다. 예. 그렇지. 그걸 이제 법에서는 너는 법적으로 사람이 맞아라고 해서 법인격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예. 왜 주는 거야? 이거는 천부인권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라고 해서 자연에서 만든 사람이다라고 해서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법인은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물론 그렇지. 예. 근데 잘 여기서 보시면 법도 사람으로 치면 하나의 법인도 예. 하나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이 만든 사람 자연인, 예. 법에서 만든 사람 법인. 법인.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저기 돌아다니는 홍길동이 김길동이처럼 하나에 돌아다니는 별도의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내가 뽑아놨어도 예.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저기 별도로 존재하는 하나의 인격체인 저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회사 다르고요. 예. 지배주주 다르고요. 예. 일반 소액주주 다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예. 회사의 이익과 음. 지배주주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이 다 일치되면 좋겠죠. 그렇죠. 이러면 문제가 안 생기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데 보통 회사의 이익은 지배주주 이익과 우리나라에서는 같습니다. 왜? 지배주주가 회사를 지 맘대로 하니까요. 그렇지. 예. 그런데 문제는 지배주주 이익과 소수주주 이익, 일반 주주의 이익이 달라질 때 예. 그때 이사는 예. 회사의 이익을 일한다라는 핑계로 지배주주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소액주주들이나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대결이 생기게 되는데 자, 외국은 어떤가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완전한 공정성의 원칙.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나요? 이겁니다. 이사가 아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미국은 일반 주주에 대해서 수탁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까 우리는 회사인데 미국은 일반 주주죠. 심지어는 어떻게 앉아서 미국은 지배주주 너도 일반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돼. 라고 해서 저기 나오네요. 지금 제가 미국 판례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완전한 공정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이미 확립된 원칙인데요. 이사가 일반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한데 심지어 지배주주도 일반 주주에 대해서 수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도? 총수도? 회장 너도 좀 심한 얘기로 하면 이재용 당신도 한 주 갖고 있는 나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니, 말만 저렇게 되어 있는 건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일본은 어떤가 제가 봤어요. 일본은 2015년에 거버넌스 코드가 도입이 됐는데 일본은 이사에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가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주주하고 일반 주주하고 이해 충돌이 생길 때 이사는 그걸 피해야 된다. 지배주주 마음대로 하도록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해 충돌을 피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일하라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저 거버넌스 코드라는 게 어쨌든 지배 구조가 이렇게 해라라는 걸 딱 지정해 준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도 그럼 이미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부분은 일본을 차용했잖아요.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윤 대통령이 연초에 갑자기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 봤더니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를 따왔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했다고 했어요. 저거는 왜 안 따왔냐는 거예요. 저런 내용이 들어갈 줄 우리가 알았는데 저런 중요한 내용들이 안 들어가니까 맹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은 그럼 저게 2015년 9년 전에 이미 했는데 들어갔죠. 어제 사실 박상인 교수도 저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일본이 이미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빌드업을 해와서 그렇습니다. 막판에 지금 밸류 프로그램 같은 걸 탁 터트리니까 그게 어쨌든 기회가 딱 맞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팍 튀어오른 건데 맞습니다. 한국은 저런 건 안 하고 그렇죠.
밸류업만 달랑하니 이게 먹혀 들어가겠느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일, 폐부를 네. 찌르는 공격이 없었고 네. 허무 맹랑한 얘기들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예. 저게 너무 간단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경영 이사회에 예. 경영진과 분리된 독립된 이사회 구성이 필요하다. 대놓고 써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경영진과 분리된 이사회가 필요하고 이사회에는 사회이사를 3분의 1 이상 둬라. 예. 예. 그리고 지배주주가 만약에 10% 이상 지분이 넘는다라고 하면 예. 아예 과반수 이상을 독립적인 사회이사로 만들어라. 예. 그리고 임원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는 거는 무조건 과반수 이상 사회이사가 정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구주 대주주를 견제하라는 의미에서 사회이사를 두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회이사 제도를 암만 둬도 네. 사회이사를 어쨌든 임명하는 게 그렇죠. 총수고 회장인데 그렇습니다. 회장의 뜻에 반기를 들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일본은 그럼 그게 잘 작동해요? 그래서 늘 회사가 그러니까 늘 방금 말씀드린 그 이사들이 네. 방금 반기를 못 들고 그 이사의 판단 기준이 뭐였냐면 지배주주 눈치 아닙니까? 예, 예. 그게 뭐라고 법적으로 포장이 되냐면 예. 회사를 위해서 나는 일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만인 겁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아. 대법원 판결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도. 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는 예. 잘 들어보세요. 주주의 재산 보존에 협력하는 자다.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협력하는 자야. 예. 그 대신 그리고 주주의 사물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 그냥 회사를 위해서 일할 뿐 주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과 판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한 주 한 주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얘기는 산으로 가고 지배주주가 회사를 지배하고 나면은 경영진들이 전부 다 그 사람만 말만 들어도 모두가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그런 구조로 우리나라는 되어 있다. 이건 우리가 다 아셨을 텐데 사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러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 법이나 주식회사 자체가 주주의 가치를 택하는 게 아니고 총수의 가치를 택한다. 그렇게 하도록 법과 제도가 되어 법이 있다. 그렇게 돼 있구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예. 얘기가 나오겠죠. 예. 상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예. 발의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예. 회사 그리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일한다. 이렇게 한 문구만 넣자.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예. 이 한 문구만 넣자. 통과 안 되고 있죠.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경영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 회사를 운영할 그러니까, 때 저 소수자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예. 이정한테만 좋고 나머지 개미들한테는 안 좋은 건데 A라는 사람만 좋고 B라는 안 좋은 건데 회사를 위해서만 주주들한테 손해 보는 건데 이런 일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그 이사에 대해서 책임이 돌아올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법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법의 그 문구가 바뀌면은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제가 해설해 드리니까 너무 쉬운데 이건 왜 못 고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기업들은 당연히 예. 반대하죠. 예. 지배주주들은. 그러니까 자기 그럴 수 마음대로 있을 것 하고 같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 이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읽어드릴게요. 예. 법무부 의견입니다. 예. 취지에는 공감한다. 예. 하지만 그거 넣어봤자 선언적 규정에 그칠 것 같아서 않는다. 아 그러니까 일리는 있어. 일리는 있어. 아니죠. 의미를 축소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판례가 바뀌고. 그렇지. 법에서는 그 규정을 따라서. 예. 그런데 법무부 자기 스스로 먼저 이거 선언적일 거야라고 예단해서 안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여당 야당이 다 같은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아니, 민주당 이용우 의원 발의 아니고 예. 현재 뭐 그 통과는 요연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가니까. 근데 법무부도 반대하고. 뭐 이번 국회 이제 뭐 다 끝났어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죠. 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은 모르시지만 이런 게 진짜 제도 개혁이고 그렇구나. 진짜 밸류업이거든요. 아, 경영진들이 이제 소수의 오너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구나. 우리도 그런 판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안 들어가고 맹탕이 됐다. 이런 게 들어갔어야 된다. 외국은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예. 제가 그냥 이거 물어볼게요. 평론가님은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1월 17일 날 그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이 얘기가 그때 나와서 네. 한 40일 만에 세부 계획을 발표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발표한다고 예고는 계속했었어요. 그러면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런 거 나올 거라고 기대하셨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다룰 한 6가지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중요한 개혁 사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원하는 걸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걸 언제 하겠다는 로드맵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정말 핵심적인 게 몇 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창장 중단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표창장은 하여튼 우리 사회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자, 다음 그러면 그 소액주주가 털리는 또 이유는 뭐예요? 한국 주식 왜 요모냥 요꼴인가? 소액주주가 털리는 이유 첫 번째, 이사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속았죠? 이겁니다. 이사는 원래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진짜 회사하고 열이 받을 때 소송으로 결국에는 법으로 승부를 봐야 될 때 그때 사실 우리의 권리 구제가 확실하면 법에서도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제가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캐라셀이 2023년에도 압도적으로 판매 1위를 했습니다. 이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이런 분들 주목해보세요.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손발톱, 여러분들 이제 캐라셀은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요.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국내 140만 개 판매 돌파, 네이버 3만 리뷰, 국내외 임상으로 검증된 특허받은 성분, 의사가 추천하고 믿고 쓰는 캐라셀입니다. 그 캐라셀에서 신제품 캐라셀 패치가 나왔습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비닐을 싹 벗기고 문제 있는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면 관리 끝! 정말 간편합니다. 노랗거나 두꺼워진 손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눈으로 보이니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붙이는 거 불편하시면 캐라셀 네일로 쓱쓱 발라주셔도 됩니다. 바르는 캐라셀, 붙이는 캐라셀 패치 두 종류가 있으니 취향에 맞게 사용하세요. 같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더 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시동 위키 입력해 주시면 이번 달 말까지 사은품 캐라셀 풋크림을 드립니다. 손발톱 건강에 캐라셀 패치. 앱 설치 시 즉시 사용 가능한 만원 적립 대박 114 대리 앱을 소개합니다. 20년 전통의 대박 114 대리는 전 직원 보험 가입으로 안전하며 사고 과태료 시 100%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고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대리운전 호출이 가능합니다. 앱만 설치하면 즉시 만원이 적립되고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또한 친구를 추천한다 그러면 2,000원 추가 적립! 그리고 그 친구가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2%가 추천인에게 적립되니까 이용할수록 나에게 혜택이 차곡차곡 되돌아오는 그야말로 대박인 대박 114 대리운전 앱.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박 114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리운전 대박 114 앱. 증권 관련한 집단 소송을 조금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는데 자, 법은 언제나 지배주주 편 요겁니다. 자, 이제 그 집단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소송이 걸릴 때는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고예요. 근데 이 사람 하나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또 똑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도 또 소송을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싸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모여. 집단으로 모여. 그래가지고 한 명이 소송해. 그래서 이기잖아. 그러면 똑같은 피해 받은 모든 사람들 다 구제해 줄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죠. 그렇지. 이게 바로 집단 소송이라는 건데 이 집단 소송이 증권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회사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게 그 소액 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 행사하기가 얼마나 어렵게 되어 있냐면 첫째, 소송 이유가 제한되어 있어요. 수많은 회사의 잘못 중에서 주가 조작, 분식회계, 허위 공시 요 세 개만 갖고 집단 소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요. 소송 우리가 수많은 회사의 불법과 비리와 잘못된 행동 중에서 딱 요거 세 개만 해라고 줄였습니다. 물론 그게 큰 죄는 가장 대표적인 죄긴 하지만 나머지도 많은데 엄청 많아요. 요거 세 개로 일단 줄였죠.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제도하에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송 이유를 제한했고 둘째는 소송 대상을 제한했는데 시가총액 2조 이상 기업을 상대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시총액 1조 9,999억이면요 집단 소송 못 해요. 자, 그리고
원고를 제안해놨습니다. 유가증권 총수의 10,000분의 이상을 보유해야 되고 50명 이상을 모아야 돼요. 근데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고 자체를 10,000분의 1을 어떻게 모아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기업 같은 걸 한다 그러면요. 그렇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송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클수록 사실은 한번 잘못된 예를 들면 불법 행위가 많은 피해를 끼칠 텐데 클수록 소송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 소송하려면 10,000분의 1이면 한 삼성주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0만 될 걸요? 웬만한 사람은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5만 명 모아요. 5만 명이요. 소송하겠다는 사람 5만 명 모아요. 예를 들면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법에서 딱 그럼 이유 제한, 그렇게 해놨을까? 대상 제한, 원고 제한. 자 그리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로펌들이 선수로 나섭니다. 저 이것만 전문으로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실은 그리고 어려운 거 대행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는 또 제안해 놨어요. 자 로펌이 저희가 이거 이런 상황 대신해서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십시오라고 해서 광고를 해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광고 금지. 그거 광고는 금지. 광고 금지. 광고 안 돼.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런 로펌도 이런 집단 소송 하잖아요. 너무 잘하는 예를 들면 몰릴 거 아닙니까? 뭐 김현장, 태평양 이런 데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로펌은 소송 건수도 3년에 3건 이하로 제한. 하지 마.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제가 그 딴지 거는 게 아니고 너무 그러면은 기업들에 대해서 소송이 남발되는 부작용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의미도 좀 있긴 있을 수는 있겠네. 반대측의 논리입니다. 타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늘 결정은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 지배이익 정당, 기업 어려워. 그런 식으로 제도가 다 구성되어 있고 피해 당한 여러분은 그래서 그 논리 때문에 소송도 못할 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발을 막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앞부분에 말했던 아까 딱 3개만 소송을 걸 수 있게 해. 그리고 10,000분의 1 이상 모아야 돼. 이거는 할래 억울해도 그냥 참아. 억울해도 참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예고편을 불구하고 진짜 어려운 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렵게 진짜 막 몇백만 명 중에서 몇만 명을 모았고 분식 회계를 밝혀냈고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소장을 내면은 재판이 개시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판을 할지 말지에 대한 허가 심사가 따로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소송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너네들이 말했지. 요거 3건 아니면 안 돼. 그다음에 뭐 완방됐는지 안 되는지 물어볼게. 이런 요건을 심사해서 이게 재판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심사가 따로 있는데 이게요. 하나의 별도의 심사하고 별도의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 드려보시죠. 우리는 그것도 3심제예요. 그것도? 우리는 원래 3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소송 허가 개시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사에 대해서 3심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걸 재판을 열지 말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걸 그걸 3심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증권 관련한 집단 소송은 6심제예요, 사실상. 그러네. 6심제고 소송 개시 허가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재판거리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개시 허가 결정이 났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기업에서 즉시 항고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저 반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본안 소송이 멈춰요. 멈춥니다. 그래서 사실상 6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그 소송 개시 절차에 대한 그 즉시 항고는 깜짝 놀라실걸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할 것 같아. 다른 나라에서 두면은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 상식에 근거해서 법을 마련하는데 저도 사실 이걸 처음 알았거든요. 6심으로 간다는 거 모르셨죠? 그리고 그것도 6심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하는 것도 그렇죠. 매우 상식적이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2005년에 우리나라가 집단 소송 제도가 일단 시행이 됐는데요. 이 본심까지 왔던 사건이 지금까지 11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1건이나 되는 것도나 신기하네. 어떻게 11건이 됐을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뭐 분식 회계도 있고 허위 공시도 있고 그것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1건밖에 없어요. 11건이나 되는 게 오히려 희한한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소송을 갈 수가 있을까? 시작조차도 그러니까 요건이 매우 복잡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심지어 2005년에 이 제도가 시행됐는데 본안 소송까지 힘겹게 넘어가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게 처음 대법원 판결 나오는 게 2020년이에요.
15년 동안 아무도 대법원의 문턱을 가지도 못했어요. 무법 천지죠. 그거는 어떤 건이었는지는 말해줄 수 있어요? 나 그거 궁금하네요. 어떤 저도 건이었길래? 이게 최초 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가장 유명한 사건이 동양그룹 CP 발행 사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동양그룹이 예. 부도가 나서 망했거든요. 예. 근데 계열사인 계열사 증권사가 예. 안 망할 것처럼 예. 그 회사의 CP 회사채를 창구에서 팔았어요. 팔면서 내부 정보를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부채가 괜찮고 뭐가 괜찮고 이 회사차가 들어오면 회사는 이렇게 써서 자본이 늘어나고 예. 이런 식으로 공시해서 그 CP를 팔았는데 예. 팔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CP라는 게 전환사채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이제 기업어음. 기업어음. 예, 그래서 기업어음. 예. 그래서 동양그룹이 지금 공중분해서 없어졌어요. 예. 이 회사는 지금 대만 중국계 유한타증권으로 바뀌었고 등등등해서 이게 예. 공중분해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그걸 샀던 사람들은요. 그 채권인데 어떻게 됐어요? 휴축하게 됐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너희들이 괜찮다며. 예. 아까 얘기한 허위 공시 나 그거 예. 믿고 산 거야라고 예. 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올 1월에 판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동양그룹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무려 9년 만에. 그럼 그걸 물어줄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주체는? 유한타증권. 그거 거기로 갔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이 동양그룹 사건은요. 소송 개시하는데 6년 걸렸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시 결정에 대해서 6년 걸렸습니다. 6년 끌어간 사람들도 참 진짜 맷집 좋네. 지금까지 하여간에 11개밖에 넘지 못했고 그중에 그러게. 하나고 그것도 개시 그렇구나. 결정받는데 6년 걸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소송하려고 해도 이렇게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겼다고 칠게요. 예.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정말 문제다라고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어떤 경우만요. 제가 만약에 손해를 100만 원 입었으면 100만 원 보상할게요. 이게 아니고 100만 원 배상할게요. 이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가해자 당신 예.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아. 예. 아주 반사회적이고 악의적이야. 그럼 예. 넌 혼 좀 나야겠어. 예. 라고 해서 배상 금액을 징벌을 가해서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야 예.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수백 조짜리 미국은 뭐 그런 거 대기업이 있어요. 뭐 제가 아무리 피해왔다고 그래. 이런 물어줘. 이러면 예.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의 권리를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1억 너가 피해본 건 1억이지만 얘가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릴까? 너 한 100억 물어줘. 너 1000억 물어줘.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죠. 예. 우리 징벌적 손해배상 여기 없어요. 예. 이렇게 힘들게 대법원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아주 쥐꼬리만큼만. 그래서 실제로요. 쬐만하게 그냥 그렇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아까 대법원 판결 간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네.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의 10분의 1밖에. 그러니까 무려 10몇 년이 걸려가지고 대법원에 갔는데 겨우 배상받은 거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거 법적으로 호소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법들이 네. 왜 이렇게 저는 사실 제가 무식해서 처음 알았는데 네. 이렇게 억울하게 왜 일방적으로 지배주주 총수의 이익에 부합하게끔 짜여져 있는 걸 그냥 놔뒀느냐. 예. 법은 누가 정할까요? 국회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는 누가 국회의원을 뽑아냈습니까? 여러분 한 달 있다가 여러분이 뽑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이런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권리를 법으로 만들 사람을 뽑지 않았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뽑아서 입법기관이 이런 법을 만들어냈잖아요. 저희가 아는 게 그래서 그거잖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매일매일 들을 이거 때마다 말고 이거 없을 필요 없어. 민주적 자본주의. 정의와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 돈만 벌면 되지 아니요. 그러니까. 정의 없이 경제 안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예. 자, 제가 두 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갈 길이 뭔데 빨리. 예. 왜 한국이 이런가? 첫째, 이사는 여러분 편이 아니었어요. 예. 둘째, 법도 여러분 편이 아니었어요. 예. 자, 그러면 법도 너무 멀어. 이사애들도 믿을 수가 없어. 예. 그럼 빠르게 예. 이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예. 빠르게 뭐 할 수 없어? 빠르게 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대부분의 큰 기업들 대주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사람들이 국민연금이 있었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국민연금은 누가 돈 낸 거예요? 우리가 다 내는 우리가 거죠. 낸 겁니다. 예. 내 돈이에요. 예. 국민 거예요. 예, 그러면 예. 국민연금은 사회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연금의 이 권리를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 국민연금이 그러면 국민 편에서 시장에다가 압박을 내주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예. 봤는데 국민연금도 여러분 편이 아니었다. 이게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상장사 보니까요. 5% 이상 지분을
국민연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283개나 되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네. 사실상 300개입니다. 1등부터 300개 회사는 국민연금이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평가액도 무려 여기 투자된 평가액도 130조에서 150조 사이. 엄청나게 사실은 우리가 지배권을 갖고 있는 거죠. 연금 자산 15%가 국내 주식에 투자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지간한 기업은 국민연금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지간한 회사에 다 대주주니까 국민연금만 정신 차려줘도 개혁할 게 얼마나 많겠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볼게요. 국민연금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 국민연금 관련해서 참 재미있는 부분도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고갈되니까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해서 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18가지를 냈는데요. 받는 연령 어쩌고 저쩌고. 내는 돈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다 그것도 맹탕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받는 연령을 시작은 요란했어. 3가지로 늘리고 또 그 내는 돈도 3가지 확률로 높이고 그다음에 운용 수익률 지금 운용 수익률 연금 수익률을 0.5를 높이든 1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라고 해서 방안이라고 한 걸 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0.5를 높이든 1을 높이든 그게 어떻게 방안이 될 수가 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방안이라면 지금 하면 되지. 그 국회에서 다음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방안을 통째로 국회에 넘기긴 했는데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연금의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면 된다는 게 왜 방안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지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지금 0.5를 그러면 높일 수 있는데 안 높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겠지. 설마.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방안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상하잖아요. 야 그러면 왜 0.5냐? 1.5 하지? 한 3 하지 왜? 한 5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게 방안이 말이 안 되는데 왜 방안이라고 들어왔을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의 목표 수익률이 4인데 이 4를 맞추기 위해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데요. 0.5를 높이려면은요. 지금 제가 수치는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약 80%의 포트폴리오가 대체 자산으로 바뀌어야 돼요. 안정적인 채권 같은 거 국내 주식 다 버리고 해외 주식으로 돌리고 부동산으로 돌리고 파생으로 돌리고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몇 퍼센트, 국내 얼마 몇 퍼센트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 높이냐 마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국민연금은 고갈이 됩니다. 지금은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요. 내는 돈 주는 돈보다. 근데 이 꼭지점을 딱 돌파하는 순간부터 들어오는 돈이 적고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나가는 돈을 마련할까요? 수익률을 높여야지.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된다. 팔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대부분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데 연금이 팔기 시작하면요. 주가가 떨어지죠. 주가 떨어지잖아요. 이거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연금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는 때가 오면 연금이 던지고 아무도 안 사고 던지니까 떨어지니까 또 팔고 연금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연금 자체가 더 줄고 기하급수적으로 고갈 연도가 빨라지는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큰 문제 아닐까요? 그러게. 그래서 밸류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금이 그래서 제 말씀은 이거예요. 연금이 수익률을 높이려면 해외 자산을 투자하거나 위험한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 연금 수익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밸류업이 돼야 된다는 거고. 국내 주식을 많이 해서 거기서 배당을 많이 타거나. 그래서 밸류업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으면요. 연금이 던질 때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 밸류업이 돼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연금한테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한 걸 안 해도 된다는 장점 하나. 그다음에 내가 이걸 팔아야 될 때 던져도 한국 주식이 이렇게 수익이 좋아. 들어올 수 있는 이걸 받아낼 수 있는 개인과 해외 기관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그걸 동의해줘야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거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받쳐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연금 스스로가 밸류업을 하게끔 하는 게 연금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는 되는데 그 국민연금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그러면 국민연금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또 그런 논리가 이제 나오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국민연금이 그동안 그렇게 못한 이유는 뭐냐? 공산당이야? 이 얘기입니다. 왜? 국민연금이 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300개 정도의 상장사는 다 꿈쩍을 못 하는데 그럼 국가 자본주의야? 대주주니까. 대주주니까. 대주주이거나 뭐 아무튼 과점주주니까
국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여기가 자본주의 국가야 공산주의 국가라는 논리가 통해서 국민연금은 뉴트럴하게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는 게 정상인 것처럼 포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중립 표결하는 게 늘 옳은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도 주주니까 너의 이익을 위해서 이 회사한테 손해되는 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는 이익을 적극 투표하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연금 수익도 올리고 한국 자본시장도 올려서 연금의 수익률을 늘려서 고관련도도 늦추고 네가 나중에 팔 때 시장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거야. 이 얘기입니다. 돌고 돌아서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사는 너희 편이 아니었어요. 법도 너희 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동안 내가 낸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중립 투표. 나는 수익 몰라. 국민연금도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그 들어가라. 그렇죠. 라고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래서 진일보 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100% 중립 투표였어요. 아무리 이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안건도 나 몰라 중립 그리고 표결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나쁜 그 맞습니다.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나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을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거지. 입 닫고 원래는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적극적으로 표결에 참여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대주주니까. 그런데 그나마 스튜어드십 코드 조금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연금이라든지 5%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는 너 이거 왜 5% 이상 갖고 있어? 라고 자기의 목적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단순 투자예요. 이렇게 일반 투자입니다라고 하는 경우 단순 투자입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난 단순 투자 아닙니다. 나 일반 투자자입니다라고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고 아니야 난 직접 경영에 참여할 거야.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보유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국민연금이요.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한 회사들 점점 늘고는 있습니다. 그럼 일반으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냐? 나 이사선임 반대할 거야. 너 이사로 회의 좀 나 열람할게 갖고 와. 그다음에 나 임원 이거 마음에 안 드네 해임 청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나마 카카오 같은 문제 회사들이 좀 생기니까 일반 투자 목적으로 한 6개 정도 목적을 바꾼 게 있습니다. 300몇 개에서 그래봤자 몇 개입니까? 모든 회사를 다 일반 투자 목적으로 바꿔서 개입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했어야죠. 그동안은 너무 안 했다. 겨우 6개. 겨우 6개. 그다음에 일본은요. 방금 말씀드린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4년에 들어왔어요. 그럼 잘 보세요. 2014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들어왔고 15년에 거버넌스 코드가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9년간 준비해서 드디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린 들어왔는데 왜 꽃을 여태까지 못 피우냐. 그대로 안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물론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확하게 그 좀 적극적으로 그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대주주의 역할을 해라라는 건 맞는데 국민연금이 어쨌든 간에 그 이사장을 이제 그 정부에서 그 하고 정확한 포인트. 그러면은 역시 구조를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업을 정부가 관치하는 그 통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조용히 있어라. 그것도 또 반대 논리는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둘 다죠. 우리가 사실 그런 사례를 겪었는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때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합병 비율이고 국민연금이 여기서 반대를 했어야 돼요. 삼성물산 2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이때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얼마의 손실을 봤냐면 내부 보고서에 따라 다른데 내부 보고서가 2,500억을 손실을 봤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어떤 보고서는 5천억, 4천 몇백억이니까 5천억 손실을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국민돈 5천억을 손실을 봤다. 시장에서는 1조 정도 손실을 봤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예상되니까 반대를 했었어야 되죠. 근데 찬성 왜 했냐? 정부가 팔 것 걷어서 한 거예요. 그럼 정부가 이렇게 팔 것 같다는 욕을 먹으니까 그동안은 중립 투표를 했는데 팔을 꺾으면 꺾는데 국민연금의 이익을 위해서 팔을 꺾어야 되는데 웬걸?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희생하는 팔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았으나 현실적으로 그동안 했었던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의 이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개입한 게 아니라 재벌 정부 관치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손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개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론에 역반론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 역발 그거는 사실 바로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은 반하는 그러니까 국가 이익에 국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 그 결정권자는
평생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다시는 그런 결정 안 해. 못해. 네, 평생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도 다 전부 부재놨었어요. 네, 네, 물론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뭐 유죄났습니다만 예. 어쨌거나요. 네네네. 자, 또 다음. 다음은 이 시장에서 사실은 그 가장 크게 아마 투자자들이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 게 몇 가지 사례를 이제 한 건에 하나로 모아왔어요. 물적 분할, 시가평가, 의무 공개 매수. 짧게 쭉쭉쭉 한번 해볼게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여성 Y존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을 소개합니다. 이미 많은 여성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여궁이 차별화된 3가지 특허 원료를 더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7가지 자연 유래 성분,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5가지 성장 인자까지 더해져 강력한 효능을 선보입니다. 더 촉촉한 수분감, 쫀쫀한 탄력감, 사용 2주차부터 확 달라진 Y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궁은 약산성 pH 4.5로 Y존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합니다. Y존 피부 탄력, 보습, 진정, 청결, 그리고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됩니다.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여궁으로 Y존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세요. 특허 원료로 더 강력해진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저희 광고 오픈 기념으로 2+1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해주신 여성분들에게는 체험분 2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1588-4365, 사는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상담하는 전화번호입니다. 편하게 상담 전화 하세요. 1588-4365로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Y존의 시간을 되돌리는 여궁, 저희가 바로가기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거기도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적 분할 관련해서는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가장 많이 열받는 부분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제가 A라는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데 A 회사에서 알토론 같은 사업부, 그냥 제가 대놓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LG화학을 투자하고 있었어요. 거긴 너무 두드려 맞아 그런데. 좀 LG 불쌍하기도 해. LG화학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거의 뭐 10여 년간 그 이익이 난 모든 돈을 배터리 관련해서 다 재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주주 입장에서는 저거 저기다 투자 안 하고 배당해주면 좋을 텐데 다른 거 하지. 왜 이렇게 손실 나는 걸 이익을 포기하고 이렇게 감수하는 거야라고 해서 사실은 주주들이 10여 년 이상 엄청난 손실을 감내해 준 겁니다. 주주들의 은덕이면서 주주의 결정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 10여 년간 엄청난 투자를 감내했냐. 이게 나중에 성공만 하면 대박을 칠 거야. 그때 나한테 이익으로 돌아올 거야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LG화학이 여러 사업해요. 화학 사업도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합니다. 화장품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배터리가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 사업 부분을 따로 떼어냅니다. 떼어내서 별도의 회사로 만들고, 그러니까 LG화학이 지배하는 LG화학의 밑에 있는 회사 LG 이노베이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LG화학의 주주죠.
근데 저는 갑자기 이 다쳤던 배터리 관련한 케이지. 이익을 보려고 했는데 예. 배터리 사업부가 다른 회사가 된 거예요. 예. 그게 또 상장을 해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회사로 분할이 되고 예. 별도로 동시 상장이 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모회사, 자회사 동시 상장이 되는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만약에 배터리 관련해서 큰 돈이 들어갈 때 예. 사실은 LG 화학이 유상 증자를 하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익금 갖고는 투자가 안 되고 큰 돈 들어가지고 유상 증자해서 예. 그 돈 가지고 공장도 더 짓고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요. 예. 유상 증자를 하면은요. 여기에 참여하려면 예. 기존 주주들도 예. 내가 50% 주주면은 증자 금액의 50%를 나도 사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여전히 예. 50% 지분이 유지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돈 주고 증자에 계속 참여하면 되는데 내 돈 내고 유상 증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해서 예.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자회사를 가지고 유상 증자를 해버립니다.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자회사가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라.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기존 대주주에 예. 갖고 있는 지분이 희석되지가 않고 네. 자기 돈은 들어가지 어차피 자기가 대주주라서 그 지배를 하니까 그 자회사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사실은 대규모 유상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10원 한 장 안 드리고 여전히 그 남의 돈으로 장사하고 싶을 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주주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바라보고 십몇 년을 기다렸는데 정작 이익이 나는 알토란 같은 사업은 남의 회사가 돼버리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LG화학이 한때 제일 잘 나갔을 때 주식이 105만 원이었어요. 예. 근데 물적 분할하고 나서 엉망진창이 됐을 때 43만 원이 됩니다. 반토막이 됐죠. 알토란이 빠져나갔는데 당연히. 그럼 그러니까요. 캐시카우가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해서 일반 주주들에게 정말 배신 행위. 이건 사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배신적인 물적 분할과 모자 동시 상장이 다른 나라엔 얼마 있나 봤어요. 영국 일단 다른 나라도 그 물적 분할이 합법입니까? 합법은 합법인데 잘 하진 않습니다. 어. 아주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왜냐하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손해를 그렇지. 주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영국 예. 0 예. 없어요. 예. 세계 첨단 자본시장의 상징 영국은 없습니다. 네. 0%. 미국은요 0.5. 예. 우리는요? 조금 있긴 있구나. 예. 이것도 몇 년 전 수치입니다. 8.47.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네. 아니죠. 그 모든 회사가 다 물적 분할하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그렇지. 회사로 치면은 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것도 옛날 2022년 자료긴 한데 실제로 그러면 보통 주주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 손실을 봤을까 했는데 8.9조. 2년 전 자료로. 그러니까 한 10조 이상 주주들이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적 그러면 분할하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쪽은 네. 왜 그 물적 분할을 그쪽 대주주라고 해서 DNA가 천사는 아닐 텐데 네. 왜 거기는 그 물적 분할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 주주에게 손실이 가면은 천문학적으로 지금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게 미국입니다. 집단 소송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방금 일반 주주는 나는 LG화학에 투자했는데 네. 내 배터리 부분이 따로 나가서 다른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그 회사의 주식을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지분비로 배분해 줘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아. LG화학 주식을 갖고 10% 갖고 있는데 LG 이노베이션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주식이 없죠. 우리나라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독일이면은요. 예. LG 이노베이션 주식을 이게 그 유상증자하고 남은 비율이 있는 거를 예. 여기 있는 주식들에게 지분 비율로 나눠줘요. 그 제가 그 갑자기 주주들한테? 나눠줍니다. 인적 분할 효과상 비슷하게 내줘요. 공짜로? 예. 그래서 인적 분할이라는 건 완전히 자회사를 상대 그건 조금 그래도 나은 거잖아요. 그것도 좀 나왔어요. 그것도 또 문제가 아, 됩니다. 그래요? 예. 그거대로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예. 신설법인이 상정됐을 때 예.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지분비로 안 보내줍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이노베이션 주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보완적인 수단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린 이런 거 없이 뒤통수를 엄청나게 맞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만약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하면은 손해가 되면은 집단 소송을 통해서 집단 소송되죠. 징벌적 손해배상이 예. 가해지니까 그게 미국 기업들이 알아서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에 아예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네. 집단 소송이 매우 힘들게 그렇습니다. 짜여져 있으니까 예. 맘 놓고 하는 거다. 압록하는 거죠. 아. 그다음에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예. 뭐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 태영 건설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그 예를 들어서 그 오너들이나 예. 이런 말 싫어하지만 대주주들이 기업을 매각할 때 있습니다. 예. 내 기업 가져가라 이러고 예. 기업을 살 때. 근데 예.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기업을 살 때 100%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LG 이노베이션이라고 했나?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예. 밖에서 지금 큰일 난다고 네네네. LG 이노베이션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걸로. 삭제. 네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기업을 살 때 100%다 사면 되지만 예. 경영권만 가지면 된다. 예. 지배권만 가지면 된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배권을 샀는데 예. 우리는 지배권을 살 때 경영 예. 프리미엄을 쳐서 삽니다. 예. 그럼 그 회사 주식이 100만 원이면 내가 20%만 50%를 사면 되는데 예. 그럼 50만 원만 주고 사면 되는데 그 50만 원을 나한테 파는 사람한테 예. 50에다가 30% 20%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요. 예. 그러면 그 기업이 어려울 때 그 오너들이 예. 사재 출연하고 늘 손실 내고 했습니까? 이번 태영 아니. 사태에서 보듯이 나라가 메꿔줘, 세금으로 메꿔줘, 다 그렇지. 메꿔주죠. 손실은 사회화되고 그렇지. 자기가 이익은 팔 때 사유화. 이익은 사유화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예. 이렇게 해서 회사의 지배권을 사는 사람은 예. 나머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가격으로 경영진한테 사튼 같은 가격으로 사도록 공개 프리미엄 매수를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예. 오너한테 프리미엄 쳐줬으면 그 가격에 다른 프리미엄 일반 그것도- 주주들 것도 사야 됩니다. 사주게. 예, 사주게 의무 매수가 되어 있어요. 음. 자, 이게 다 매길 같이 하는 겁니다. 예. 물적 분할을 할 것 같으면 예. 물적 분할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예. 대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럼 내 것도 사. 예. 나 이제 더 이상 이 회사 투자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 예. 거 다시 사가라고 예. 해서 예. 반대 매수 청구권이 있어야 예. 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경영진들한테 알토랑 같이 쏙 빼먹고 예. 싶어? 그러면 내 것도 사라고 예. 해서 의무 매수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물적 분할할 때 반대 매수 청구권이 없었다가 겨우 2년 전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시장이 완전히 난리를 치고 나서 들어왔고 의무 공개 매수 제도는 아직도 없습니다. 아직도 없고요. 뭐 이런 의무 매수 공개 매수 제도도 그 도입하겠다고 지금 하고는 있잖아요. 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진짜 알면 알수록 황당한 게 뭐냐면 또 황당한 게 있어 거기서. 예를 들면 어. 기업 오너들이 반대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아까 좀 이따 다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공시이런 거 할 때 경영에 반대가 돼요. 어. 경영권에 해가 돼요. 국민연금이 개입하면 늘 경영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요. 의무 공개 매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것만 알토론 같이 뽑아 먹을 수가 없고 나머지 주주들한테도 똑같이 사야 되잖아요. M&A 그렇지. 비용이 많이 들겠죠. 예. 그러면 약탈적인 적대적 M&A 하는 사람들한테 기본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게 안 약탈적 된다? M&A를 막을 수 있는 예.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 좋은 거죠. 예. 경영권만을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건 또 반대예요. 왜냐? 자기네들이 언젠가 회사 팔 때 자기네들만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권에 관한 모든 논리는 이렇게 한 발 들어가 보면은 엄살이에요. 엄살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내 아이 생명은 경영권입니다 하면은 경영권에 도움되는 건 다 하든지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금융감독원장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는 경영권에 도움되는 것도 안 그러니까. 하고 내가 프리미엄 팔 때 요걸 써먹어야지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네. 예. 이런 분이 금융감독원 그런데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자, 그다음에 자,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다음 거 넘어갈게요. 예. 자사주로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하이라이트가 예. 자사주 관련해서도 뭐가 나오지 않나라고 했었거든요. 원래 그 일본에서는 자사주 예. 그 매입 많이 하고 그 다 소각시켜라. 그렇게 그게 원래 그 일본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이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도 이번에 그래서 자사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정말 기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사주 관련해서 이번에 제도 개선이 몇 개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예. 자사주 다른 나라는요. 자사주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사주는 투자자가 그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아니고 회사가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산 거예요. 자기가 자기 회사가 자기 주식 이렇게 사모으는 그렇습니다. 거. 그래서 말 그대로 셀프 그러니까, 예. 회사 주 예. 그게 자사주입니다. 예. 근데 자사주를 회사가 많이 갖고 있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자사주를 없애면은 예. 전체 시총이 그러니까 자사주를 없애려면 현금을 써서 시장에서 주식을 사야지 그렇지. 자사주가 되죠. 예. 그렇게 해서 현금을 쓰죠. 예. 현금을 주식시장에 쓰는 썼지. 거죠. 예. 그러면 분모가 줄어들죠. 그렇지. PBR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돌아다니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야 주식이 되니까요. 전체량이 줄어드니까. 일단 사느라고 돈을 쓰니까 자산이 줄죠. 현금이 줄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자사주가 들어왔죠. 그다음에 이게 진짜로 효과가 좋으려면 자사주를 산 거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각시킨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럼 주식수가 줄죠.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주니까 예.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요. 그렇지. 100주 가지고 100원 벌면 주당 100원인데 예.
50주를 없애버렸어. 그럼 50주당 100원 벌면 주당 순이익이 2배 배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무 소각. 그래, 자사주 샀어? 반드시 소각해라고 하는 게 이번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시장의 바람이었는데. 자사주를 사더라도 그걸 갖다 네. 그게 하긴 소각이나 마찬가지는 하겠다마는 네. 그냥 나 이거 진짜 불에 불태워버리진 않고 나 이거 안 팔게 안 네. 쓸게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태워버리면 주주들한테 이득인데요. 그렇지. 예. 왜 안 태우는 걸까? 여기서 또 경영권 엄살이 나옵니다. 예.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왜 자사주 이번에 자사주 관련해서 개혁하겠다고 그래서 여러 개혁이 들어왔습니다. 공시해라. 어떻게 할 건지 계획 내라. 그건 다 받아들여졌는데 의무 소각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왜 의무 소각을 말리냐면요. 자사주는 내 주식 아닙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예.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 회사 주식이 총수가 100주인데 예. 자사주가 만약에 50주라고 치면은요. 50주는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개 중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주주인 거죠. 그렇지. 예, 예. 지배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50주를 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냐면 나중에 이 50주를 언제 쓰냐면 경영권 방어할 때 씁니다. 아무런 이 오너들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안 돼 이거는요. 근데 승계할 때도 그렇고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만 있어 보자. 이거 내가 경영권 방어해야 되는데 지금 의결권이 없지. 그럼 어떡하지? 어이 그 집어내. 내 친구 너 하버드랑 나랑 같이 갔던 어릴 때부터 같이 건 재벌 친구 예. A 사하고 B 사하고 친구야. 예. 재벌 이 새끼리. 그러면 우리 회사 주식 네가 사라. 이거 줘버립니다. 그리고 네 회사 주식 나 줘. 서로 주식을 맞교환해가지고 예. 그러면 남의 회사에 가는 순간 이 주식 의결권이 살아나요. 그럼 이건 내 우호 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할 때도 제일모직 합병할 때도요. 삼성물산 주식을 KCC에 정확합니다. 왔다 갔다. 그것도 기억하시네요. 어? 대단하십니다. 걸어다니는 서당계 3년인데. 그걸 또 기억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그거 모르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서로 그래서 주고받고. 그 삼성물산 반대 막 하니까 국민연금도 반대할지 말지 막 해서 이게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6% 차이로 겨우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표 한 표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불안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갑자기 있던 자사주를 KCC 넘겨버려요. KCC 가지고 가져가. 그리고 너 가져가면 의결권이 살아나니까 너 이거 나 찍어줘. 나 찍어줘. 근데 그게 합병 이럴 때도 쓰이지만은요. 그 지분은 영원히 내 지분이죠. 그 지분은 모든 의결에 있어서 나를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우호 지분이고 내가 내 돈 내고 지분을 늘리지가 않고 회사 돈으로 지분을 늘려서 영원히 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자사주 소각이 안 되면 주가가 오르지를 않아요. 심지어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사주 소각만 활발히 이루어져도요. 다른 우리나라 모든 기업 밸류 프로그램 아무것도 안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자사주 소각만 해도 3,600까지 올라간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안 한다. 자사주 소각만 제대로 해도 30% 오릅니다. 우리나라 제가 그 찾아보니까 자사주 보유한 게 한 67% 정도 되는데 상장사 중에서 그렇습니다. 자사주 소각하는 데는 한 14%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십니다. 아니, 저 찾아봤어. 서당계. 서당계인데. 서당계 수준이 아니시죠. 서당 훈장님이시죠. 솔직히 예. 훈장님 정확하십니다. 실제로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기업 중에서 소각에 나선 게 13.7, 14가 안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들고 있는 겁니다. 왜 들고 있을까? 경영 방어권. 쓸 데가 있으니까. 그걸 쓰게 해주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인적 분할 할 때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인적 분할을 통해서 회사를 둘로 쪼개고 쪼갠 상황에서 자사주가 있잖아요. 자사주에도 신주가 붙어요. 그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반장님하고 저하고 50대 50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회사를 하나 더 만들잖아요. 그럼 이 회사도 50대 50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회사에 30, 30, 40이 자사주면 자사도 신주가 붙어요. 그럼 거기도 똑같이 분할할 때 주식을 던져준다. 이걸 가지고 마법을 일으켜가지고 한 회사에 주고받고 해서 출자해서 지분율을 올릴 수 있는 마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소개하려다 보니까 말이 급했는데 아니 괜찮아요. 이 서당계가 좀 다 알아들었어. 대단하십니다. 근데 결론은 이 모든 법, 제도, 이사, 합병, 분할, 매수 이 수많은 심지어 연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편이 아니었습니다. 소액주주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털리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 주식이 요모양 요꼴이었고 그걸 이번에 개혁할 줄 알았는데 이런 내용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표창장 주겠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시장이 좌절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럼 원래 뭘 다뤘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표창장 함부로 받으면 그
빵에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 같은 방송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네. 모르거든. 네, 네. 일반 국민들은 예. 모릅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계속 말을 해줘야만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도 그거고 네. 저희가 뭐 주식 방송에서 돈 벌자 물론 돈 벌면 좋겠지만은 주식 방송이나 뭐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모르면 당하니 네. 최소한 이거는 알고는 당하더라도 이게 바로 저희가 예.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오늘도 아주 매우 유쾌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저도 네. 이 정도까지 깊이를 다뤄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어디서도 다루지. 아까 국민연금의 네. 그 모순적인 내용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이거 얘기할 사람이 몇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룰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서 저도 반갑습니다. 예.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